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웅 선생님께서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 오늘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열렬한 문 대통령 지지자이고 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인 낙곰수의 김어준 씨가 돛대기 시장이었다. 기획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했으니까 평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집 정말 좋은 정부를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기본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오늘 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배우기를 네. 무슨 발언을 하고 그 연설이 아니더라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남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네. 이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네. 굉장히 할 줄을 몰라. 그 김어준 씨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각본대로 쭉 갔잖아요. 그렇죠. 출연한 처음이 민식이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하고. 그건 다 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한 카트에다가 잔뜩 실어서 이분들의 대통령께 드리는 16,000명.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미리 다 그걸 받았다는 예, 얘기잖아요. 뭐를 질문할지를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이거 질문 너 이렇게 이제 다 지정을 해서 순서대로 앉히고 그랬는데 300명 중에 24 질문? 네. 그러면 나머지 250명은 뭐예요? 멀리서도 왔는데 그래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돛대기 시장이 되고 마지막에 통제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참 대통령이 이제 고시를 붙은 분이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모범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주는 대로 다 외워요. 그래도. 예? 그리고 또 어느 장면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장면이 보여요. 그게 이제 이거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 하나 네. 갖다 준 거겠죠. 네. 그리고 더 우스운 게 진행자가 이 세상 물정을 정치며 이런 걸 대통령의 역할을 모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니까는 노트를 가지고 순서대로 가잖아요. 네. 그 일종의 QC인데 그거 다 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다가 다 지시를 받잖아요. 네. 이게 무슨 쇼예요? 쇼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은 쇼공화국이다. 네. 대통령은 꼭두각시다. 이런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수치를 많이 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아파트 거래 원활화를 위해서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묻는데 그 얘기는 답을 못 하시고 캐치를 못 하고 자꾸 청년주택 몇만 호 건설하고 수도권에 몇만 호 건설하고 35만, 45만 막 하고 하시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모범생 답을 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열심히 외워서 이제 고시 보는 건데 어쩌다가 이제 정답을 하면 이제 합격인 건데 대통령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연설, 그죠? 네. 그리고 대화, 토론이잖아요. 프랑스의 지금 현직 대통령 마크롱이 왜 인기를 얻는가 하면은 젊기도 하지만은 초롱성 같은 철도 노조를 설득을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했던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수백 명 모아놓고 다음 사회자 없이 대통령이 그냥 아무나 지명하는 거예요. 마크롱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고받기. 이거는 질문하고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답해주는 이런 게 무슨 대화입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사진도 또 자료 사진도 보내주셔야 했는데 이 마크롱이 선생님은 미국 공부하시고 평생 서울대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미국 정치 행정에 있어서 토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밑에는 또 오바마 하는 요 사진도 이제 선생님께서 자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마크롱은 한 가지 더 보탠다면은 국회의원 수 불란서는 한 5, 600명 되니까 20%딱 줄여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을 설득시키는 권한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능력이.
그리고 오바마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타운홀 미팅을 혼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명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는 배경을 다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알죠. 다 이제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정말 대화, 국민과의 대화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는데 네. 그 안에 메시지라는 것이 아시듯이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청와대 신문고에 다 청원한 내용들. 그렇죠. 그렇죠? 그 국민과의 대화 그런 미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그 나오신 분들 얘기를 보면은 이제 관심 가져달라, 그렇죠. 도와달라. 그래서 제목을 국민 신문고라고 했으면 어울릴 썰 같았는데 그냥 호소. 어제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호소, 호소하러 대화 토론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아무리 청원해도 답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뭐 그냥 뭐라고 끝까지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온 분들인데 네. 대통령은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외운 대로 답변하니까 이게 two-way communication 물론 안 됐고 그리고 뭐 엉뚱한 답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는 사회자가 최소한도 MBC 정치부장이 사회를 봤어야지 이 엉뚱한 맞습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하니까는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꽂은 거 보니까 지시하는 대로 그죠? 큐시트라는 건 이미 주제와 소주제를 이미 다 정해놓고 진행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참. 그러니까 외교 안보 통일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의 3분의 2쯤 흘러가서 저희가 보다가 아니 왜 그걸 안 하지 이렇게 이제 황세준 대표님이 얘기하니까 저 배철수 씨가 얘기를 듣고서 아 통일 외교 안보가 많이 뭐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는 오바마나 마크롱은 사회자가 없어요. 그런 사회자 도움 없이 사회자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는 귀띔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은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세련되지 못해서 더 그렇겠지만은 그런 기회에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평소에 모르는 거 청와대 경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경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자라면 다 물었겠죠. 물었어야죠. 네? 네? 북송된 어부는 왜 그 변호사로서 인권 보호해가지고 변론한 것하고 대통령으로서 그거하고는 어떻게 왜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런 거 물었어야 되지 않아요?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는 다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쉬운 것만 이미 다 알려진 것만 반복해서 하면은 이게 국문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의원수 20% 감축했다는데 우리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선거구제 개편도 있고 하니까 한 말씀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질문도 없었고 답도 없었고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인터넷으로 자료화면 뜨는 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홍콩 문제에 대해 시위 문제에 대해 그래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건 다 빼고. 네.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하고 홍콩 시위를 비교해서 물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주장은 앞으로 대통령이 국민하고 대화한다 그러면 마크롱처럼 민노총하고 가서 네. 대결을 하고 그리고 어느 대학교나 학생총연합 불러다가 그냥 대놓고 그냥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님은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법만 외웠지. 네. 그리고 세상 물정이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 세계사, 역사, 뭐 미술사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 지식의 다양성이라는 건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런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은 분이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미안하지만 어제로 미루어서 네. 너무해 대통령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뭐 다양한 지식 체계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민족사관고 학생 선생님 보내준 텍스트인데 지적하신 건데 민족사관고 학생이 나왔으면 그 대통령께서 이게 뭐 수월성 교육 완전 폐지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2년 후 폐지하겠다는 거. 그리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 얘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민족상과에는 뭐 군대 징병제 언제 폐기하느냐면 대통령이 물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교통사고로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가족, 네, 민식어머니.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탈북자, 민사고. 민사고는 이제 없앨라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정부가 국가가 보호를 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민사고 학생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닐 텐데 그야말로 특목고 자사고를 왜 없애느냐, 어떤 교육을 기대하느냐,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보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으려고 했겠죠. 나 물 묻겠다 그랬는데 못하게 했을 거야. 참네. 그 이런 선생님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설, 대화, 토론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번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시간에 뭔가면 대학에서 학생들더러 리더십 훈련으로 연극을 하라 그랬더니 다들 쪽지를 쓰고 나와서 연극 그 대화를 읽고 있어요. 대학생부터 보지 않고 훈련하잖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도 그거 못하면 뭐 졸업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설, 대화 이런 거를 보지 않고 하는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대화라는 건요. 내가 책에 하나 인용하는 대로 상대방의 성격, 취향, 기호, 배경 이런 걸 다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이니까는 국민은 뭐 내가 다 아는 사람이고 뭐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이제 그러는데 그 최근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나온 Talk to Strangers. 네. Talk to Strangers. 낯선 이들에게 대화. 네. 이제 한 7가지 사례를 하죠. 그 멜컴 그로드웰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현장을 누비면서 자료를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또 소개를 하면은 한 10여 년 전에 아웃라이어라는 거 그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에요. 거기 10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칼럼을 안철수는 안 되겠다. 네. 정치 경력이 10만 시간 뭐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멜컴 그로드웰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이 이제 그냥 그때 뭐야 스트레인저스, Talk to Strangers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하면은 뭔가 하면은 그 시카고의 흑인 여성인데 텍사스에 있는 A&M 대학교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좋은 대학이죠. 네, 그리고 그 흑인 여성은 아주 능력도 있고 그 마칭 밴드 단원이고 그다음에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이웨이에 진입을 하는데 그만 차선을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젊은 백인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성이 왜 내려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get out of car라는 걸 수없이 말하는데 내려라 그러는데 안 내리고 버티고. 그리고 왜 내가 내리냐. 근데 나중에 곤충까지 들이대요.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이 여성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공권력하고 그렇죠? 낯선 사람이 공권력을 몰아붙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 Talk to Strangers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이요.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되겠네. 국민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들은 답만 하면 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온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부터 표시하더라고요. 대통령님 많이 뭐 얼굴이 상하셔서 눈물이 났습니다. 뭐 배철수 씨가 사회라는 배철수 씨 자체가 저는 세상 모르고 살아왔다 노래가 있잖아요. 손골매 노래.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할 때 제가 참 부채 의식도 있고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대화가 아닌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대통령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막 가서 사인 받고 뭐 사인 받았나요? 뭐 악수하려고 그러고 이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그런 호기심은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인기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맨날 욕을 먹으면서 고쳐가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토론이 안 된다는 얘기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웃라이어에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괌에서 1987년 97년인가? 네, 97년입니다. 예. 대한항공기가 이제 이 사고를 했죠. 제가 사회부 기자 시절인데 불시착했죠. 불시착해서 다 죽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메이컨 글래드웰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기장은 이게 큰 사고를 낼 거라고 이미 알았대요. 예? 그러니까 저기 왜 블랙박스 블랙박스 판독해서. 판독했겠죠. 근데 그 기껏 했다는 말이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야. 기가 막히네.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말 습관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곡어법을 쓴다 그래요. 직설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장차관조차도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네. 직설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그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술 한잔 하시죠.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시죠. 선생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시죠. 네, 그렇게 상관한테 말은 못하고 날씨도 뭐 이런데 뭐 출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유나 비유 그런 거를 하면은 얼마든지 재밌고 상대방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 하나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참 뭐 이게 말이 오가야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네. 선생님 저 평생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학생들, 대학원생들, 고위 관료들 저 가르치셨는데 질문 잘하는 학생 별로 못 보셨죠? 아니 근데요.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내 스승 중에는 스승이 세 분이 있는데 평생 첫째 스승은 말 것도 없이 내 스승이고 둘째 스승이 조교들 제자들이다. 네. 왜냐하면 배우는 게 많아요. 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질문하고 리포트 써오는 것도 보면은 기가 막힌 리포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교도 내 스승이다. 세 번째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똑똑해야지 선생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주변의 국민들은 왜 뭐예요? 그러면 참모들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질 늘레주라는 또 프랑스의 언어 구조주의 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우리말 번역에는 1000개의 고원이라는 정말 뭐 9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이제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찾아보려니까 안 나오는데 기억으로는 세상에는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있는데 나쁜 만남은 뱀의 독하고 사람이다. 그렇죠. 독이게 하면 그렇죠. 죽으니까. 좋은 만남은 의사의 청진기와 환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좋은 만남 같지는 않아요. 제대로 보필을 해야죠. 대통령 부족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개인이 만나서 완벽한 팀을 이루지는 못하고 부족한 팀을 더 부족한 팀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두 양쪽이 좋은 만남이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렇더라도 지금 뭐 대통령이 부족하고 뭐 힘들더라도 현안마다 기자회견해서 자기 생각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들을 시작해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자주 만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저녁에 막걸리 먹는 거 참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훨씬 단회하게 비공개이지만은 대통령이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텀블러나 들고 다니고 참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또 하겠다면은 네. 정말로 뭐 엄선하고 그러질 말고 정말 원하는 사람 다 와가지고 그냥 배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낯선 사람과의 대화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겸손하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암암리에 모르는 사이에 권위적인 습성이 그냥 나오거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까 그 늘레주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절편된 선. 왜 절편이라는가 하면 권력이 다 사회 분야에서 다 뭐 의사도 권력이고 언론인도 권력이고 병원도 종교 다 절편된 선과 양자의 흐름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때 양자는 퀀텀입니다. 그러니까 퀀텀의 의미는 뭔가 아주 세분된 것들. 그것이 이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이제 그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어지고 어우러지는 경우에 역량과 무력한 거, 네. 부족한 것도 하나로서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내가 뭘 잘못해두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정치인 중에 이거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 진짜 뭐 쌍소리도 하고 그래서 좀 별로 높게 평가를 안 했는데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 기자들 그뭐 수백 명 앉아 있는데 저 폼페이오 국무장관 옆에 세워놓고 전 1시간 가까이 이 실패한 회담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민주주의의 그 진짜 좋은 정부를 이루기 위한 근간인데 참 우리는 이게 없이 쇼만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어떡하나. 근데 이제 트럼프는 내용은 다 틀린 거니까 보세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자들 이제 TV 대담이라 그래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국어 토론. 그 순간마다 이 사람이 하는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는 게 그냥 뜨잖아요. 네. 어? 그 트럼프는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긴 하는데 내용도 틀렸고 내용이 없고 네. 대통령이 토론을 하시려면은 정말 역사 철학 깊이 있는 토론을 하셔서 나라의 문제가 뭐다, 왜 무너지느냐 이런 거를 그냥 수사로다만 때우려고 그러지 말고 네. 깊이 있게 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참 대통령 좀 불쌍합니다 정말. 선생님 대선 후보 토론회 사회도 여러분 보셨죠? 그게 옛날 97년 얘기인데 네. 그게 시초입니다. MBC에서 처음으로 후보자들을 생방송을 했어요. 네. 9시 뉴스 끝나고 5사람이 묻는데 큐시트는 내가 거의 짰고요. 그래가지고 한 닷새인가를 이회창, 뭐 김대중, 조순 선생도 나왔어요. 네. 조순 선생이라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전화로다가 얼마나 그때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전화로 그냥 학교 전화에 얼마나 뭐 욕이 남아 있는지. 그래서 이인재 뭐 이런 사람들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 한 건데 내가 기억은 정말 뒤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답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후보자 중에 난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근데 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연속극을 생으로다가 닷새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알아봐서 내가 이제 곤욕스러운 일이 한두 그런 번. 포맷으로도 물어볼 건 다 물어보시고 짚고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은 뭐 지금 100분 토론과 비슷한 시간이지만은 그렇죠. 포맷을 이렇게 하면은 전문적인 질문들을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주제별로 하고 하나하나 비교될 수 있도록 한 건데 지금 MBC의 어제 토론은 참 수십 년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저희가 선생님을 사회자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세계는 떠났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가슴 답답하지만 또 이것도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새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경험을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내 지론인데요. 네. 대통령도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좀 각성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